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창구가 오픈됩니다. 한국 외교부가 해외 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해 해외 테러와 재난, 사건, 사고에 대응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재난 및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집중적인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안전지킴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4월에 설립된 외교부 영사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콜센터에서는 주로 외교부 민원 업무 전반에 대한 서비스와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는 해외 안전지킴센터는 사건 사고 발생 상황 분석 및 신속 대응, 관계 부처가 협력 추진, 관련 외교 보도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독일 동포 간담회에서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 안전지킴이 센터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12일 외교부 영사 콜센터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재외국민 보호기구로 해외 안전지킴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이수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과 자문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뉴저지주 운전자들이 요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지패스 발급 지역에 따라 할인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뉴욕주에서 발급된 이지패스를 이용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브릿지와 터널 등을 이용할 때 32%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나 그 외 지역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현금 요금과 같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뉴욕주에서 발급받은 이지패스로는 뉴저지 턴파이크나 뉴햄프셔, 웨스트버지니아, 로드 아일랜드 등지에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지패스 발급 지역에 따라 할인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에서 16년 MTA 교량과 터널을 이용한 타주 발급 이지패스 소지자 9,200만 명이 현금 통행료와 같은 수준의 요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패스 할인 요금은 5.76달러인데 현금 통행료와 같은 8.50달러를 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차별적 할인 규정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교량과 터널에 붙여져 있는 이지패스 구매 안내 포스터에는 할인 혜택 규정은 설명돼 있지만 타주 발급 여부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은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협회는 이지패스의 차별적 할인 규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힉스빌과 플로럴 파크 구간,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특히 출퇴근 시간 악명 높은 구간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선로 확장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나소 카운티 힉스빌과 플로럴 파크의 10마일 구간에 제3트랙을 건설하는 총 19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뉴욕주 상원이 마침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하원은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선로 확장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제3트랙 건설로 악명 높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연착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롱아일랜드 경제 부흥과 미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지만 통근 시간대에 가장 붐비는 지역입니다. 롱아일랜드 협회 케빈 로 회장은 제3트랙 건설은 60년 만에 롱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기간 시설 프로젝트라며 롱아일랜드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럴 파크에서 힉스빌은 오이스터베이, 포터 제퍼슨, 론 콘코마 등 여러 노선을 연결하는 핵심 구간이지만 선로는 양쪽에 총 2개밖에 없어 열차를 추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정부는 그동안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건물들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정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주요 공항의 노조 700여 명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잠정 철회한 상태이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열차 대란에 이어 항공 대란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 보수공사에 따른 통근 열차 대란에 이어 공항에서도 항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SEIU-32 BJ 소속 항공노조 700여 명이 파업을 잠정 철회했습니다. 12일 오전 사용자 측인 용역업체 프라임 플라이사가 노조와의 협상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주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젯블루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항의 휠체어 도우미, 수화물 취급원, 고객 서비스 담당, 항공기 청소원 등입니다. 그러나 협상 결렬 시 또다시 파업이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10일 오후 8시까지 노사 간 합의는 좀처럼 타결되지 않으면서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펠 항공노조 부회장은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 중이라며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뉴욕시에서는 6만 명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이들의 86%가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약속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약정책연합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 임기 3년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약 6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전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첫 임기 때 체포된 11만 2천 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 86%가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나타나면서 인종 불균형 현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014년 드블라지오 시장은 마리화나 소지 처벌을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하면서 25g 미만의 소량 마리화나를 갖고 있다 적발될 경우 체포보다는 법원 소환 티켓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경우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고 특히 흑인 히스패닉이 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이후 체포자를 인종별로 분류하면 흑인이 49%, 히스패닉이 38%, 반면 백인은 10%, 아시아는 5%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웨스트 할렘에서는 677명이 체포됐지만 백인 밀집 지역인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는 단 14명이 체포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서는 59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은행들의 올 3분기 SBA 론의 대출 총액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뉴뱅크는 SBA 론 최강자의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올 3분기 SBA 7A론 대출 총액은 2억 6,233만 9,8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한국일보가 자료를 분석해 밝혔습니다. 총 대출 건수는 34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10건에 비해 11.3% 늘었습니다. 이 기간 대출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뉴욕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감소했지만 뉴저지는 14.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건수를 비교했을 때는 뉴욕, 뉴저지, 디스트릭 모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8%와 34.4% 증가했습니다. 뉴저지가 괄목할 만한 대출 건수 증가를 보였음에도 8개 한인은행의 뉴욕 디스트릭 대출 규모는 뉴욕이 뉴저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뉴뱅크는 뉴욕 전체 106개 금융회사 가운데 대출액 9,810만 6천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뉴저지에서도 전체 8위에 올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합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대출액이 증가한 은행은 뉴뱅크와 노아, 메트로시티, 태평양 등 4곳이었고 뱅크 오브 홉과 신한아메리카, 우리아메리카, 뉴밀레니엄 등 4곳은 감소했습니다. 대출 건수가 늘어난 은행도 뉴뱅크와 노아, 메트로시티, 태평양 등 4곳이었고 뱅크 오브 홉, 신한아메리카, 우리아메리카, 뉴밀레니엄 등 4곳은 줄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의 연례 학교 평가 시스템이 세분화됩니다. 학생 성적뿐 아니라 인종과 소득 등 9개 카테고리로 나누면서 학교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12일 교육매체 초코비트에 따르면 뉴욕주 연례 학교평가 시스템이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학생 전체의 성적뿐 아니라 인종과 성별, 장애 학생, 영어 학습자, 저소득 가정과 군인 자녀 등 모두 9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연방 법규인 모든 학생 성공법에 기초한 이번 방식은 카테고리별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를 평가해 각 학교가 공립교육에서 뒤처지는 그룹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교육국은 각 학교는 학업 성취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시스템인 낙오 학생 방지법에서도 카테고리별 학생들의 성적을 기록하도록 했지만 이번 새 시스템처럼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평가 시스템 변화는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단체 관계자들도 일관성이 없고 공정하지도 않아 학부모와 학교 당국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확정될 경우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시가 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새 프로젝트는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쥐가 아예 서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2일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맨해튼 남부 3곳, 브롱스의 그랜드 컨커스, 브루클린의 부시윅 등 5개 지역에서 쥐를 70%까지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3,20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다면적인 공격으로 쥐로 인한 오염이 가장 심한 뉴욕시 지역에서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2015년에도 3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지만 효과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말 다시 시행되는 쥐와의 전쟁에서는 단순히 쥐약 놓기와는 다른 대대적인 환경 정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쓰레기통이 전면 교체됩니다. 우체통처럼 뚜껑이 있고 안에서는 태양열로 쓰레기가 분쇄되는 쓰레기통을 거리 곳곳에 300여 개 설치해 쥐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은 시험 단계에서 쥐를 90%까지 없애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기존 철망형 쓰레기통은 철제 통 형태로 대체됩니다. 이와 함께 아예 쥐 서식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주택 지하층 바닥에 콘크리트 재질의 렛패드를 깐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 개수를 4마리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 수를 기존 3마리에서 4마리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당국은 한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의 수는 3마리까지만 허용됐으며 펫샵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 애완동물 관련 종사자만이 4마리 이상을 키울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측은 이번 법안은 특히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과 반려동물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입양 기회를 제공해 LA 카운티 지역의 동물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스트 LA와 마리나델레이 등 LA 카운티 내 별도의 시정부가 없는 지역만 해당되며 자치구인 LA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여름철 모기가 급증하면서 질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모기 벡터 통제 기관은 무더위와 함께 지난 겨울철 기록적인 폭우가 잇따라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이 늘어났다며 이로 인해 올여름 모기 개체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기관 측은 지난 6월에서 9월 사이 북가주에서 모기로 인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등 질병 발병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병뚜껑과 같은 작은 크기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들이 번식할 수 있는 만큼 집 주변에 고여있는 물을 없애고 외출 시 긴 소매 옷을 입고 항상 살충제를 가지고 다닐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기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5년 동안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2,800여 명에 달하며 지난 2015년에는 5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뉴저지 대한체육회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의 조성구 뉴저지 검도협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주옥군 전 회장이 일진상의 이유로 돌연 사퇴하면서 체육회는 후임으로 조 신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수석 부회장에는 황철규 뉴저지 테니스 협회장이 맡았으며 사무국장에는 안병준 뉴저지 탁구협회 사무국장 등이 지명됐습니다. 조 회장의 임기는 향후 2년간입니다. 플러싱을 포함한 뉴욕시 의회 20선거구에 출마한 앨리슨 텐 후보가 5주 만에 $1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지지 청원 서명도 2,300명으로부터 받아 후보 등록에 필요한 수의 5배가 넘었습니다. 텐 후보는 후원자의 절반 이상인 337명이 $100 미만 소액 기부자였다고 밝히고 지역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텐 후보는 반드시 승리해 20선거구의 지역 환경과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46세 조모 씨는 지난 9일 맨해튼 5에비뉴 소재 삭스 핍스 백화점에서 위조 스토어 크레딧 카드로 $4,000 비용을 지불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매장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조 씨가 제시한 카드는 멤버라는 철자가 잘못돼 있었고 카드 색깔도 달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카드는 훔친 것이었으며 조 씨는 이를 숨기기 위해 이름 등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절도와 위조 문서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맨해튼에서 가장 오래된 한식당 강서회관이 오는 29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서회관은 지난 1984년 출발해 33년간 뉴욕 이론 최고의 한식 전문 식당으로 한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수년째 이어져온 경영난으로 결국 폐업하게 됐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접수하고 우려역 등의 경영 지원을 받아왔으나 정상화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무덥지 않은 날씨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는 날씨이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에 무덥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